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차차조의 발표를 맡게 된 한남대학교 이수연입니다. 저희 조는 어린이 승합차 갇힘사고 예방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문제인식, 프로젝트 목적 설정 및 데이터 분석, 방법론,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승합차 갇힘 사고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들은 통학버스 사고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한 기사들입니다. 네, 이 소리는 차량에 갇힌 아이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아이들이 차량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사고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 공개 포털 등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보았으나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접 문의한 끝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보건복지부, 소방청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 현장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차로 카니발 차량을 대여해 촬영하였고 2차로 어린이집 차량만을 대여해서 저희 조원이 어린이 대역을 맡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얻은 데이터로 시각화해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점차 늘어나는 등 어린이 사고 자체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도별 어린이 사고는 꾸준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 사고 중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에 사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비해 2019년에도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약 8%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37.8도씨의 날씨에서 실험한 결과 차량 내부 온도가 1시간 만에 약 10도가량 높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에게 열 손상으로 인한 매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기존 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알림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번거로운 설치 및 확인 과정으로 불법 개조 빈도수가 약 383건이나 적발되는 등 관리 감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개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는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로 크게 벨 방식, NFC 방식, 비콘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벨 방식과 NFC 방식은 설치가 복잡하고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탓에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등의 한계점이 있으며 비콘 방식은 분실 가능성이 있고 비용 부담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 차량을 빌려서 하차벨 장치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처럼 정상 작동하는 차량은 운행 종료 후 일정 시간의 음악 재생이 끝날 때까지 하차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실험 영상을 찍던 중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유사시에 하차벨이 제 기능을 못해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장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차량 갇힘이라는 키워드로 최근 1,500개의 기사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 예방, 안전 시스템 등 어린이들의 안전에 더 많은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차조의 최종 프로젝트 목적은 딥러닝을 이용한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갇힘 사고의 주된 대상자인 어린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비교를 위해 고정된 6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조원들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있으나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부분을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 6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입구에서 승하차 얼굴 인식을 통해 인원을 파악하는 방법을 선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육교사가 통학 차량에 반드시 동승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관리 하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좌석 목받침 부분에 카메라 거치대를 설치해 모바일 기기를 끼워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였고, 보육교사가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게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분석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및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개별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링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의 기능적 서비스를 완성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얼굴 인식을 위해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직접 약 200여 장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얼굴 부분만 크롭한 뒤 노이즈 제거를 위해 양방향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처리를 진행한 뒤 이상치 제거 과정을 거쳐 약 150장의 트레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론으로 오픈CV 라이브러리와 페이스 리코그니션 그리고 DLIB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개별 얼굴 인식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인식하고 흑백으로 변환한 후 주변 픽셀들과 비교한 다음에 16×16 크기 픽셀로 분해합니다. 분해한 픽셀을 이용해 얼굴에 존재하는 68개의 특정 포인트를 찾아내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충분히 훈련시켜 어떤 얼굴에서든 68개의 특정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찾아낸 68개의 특정 포인트를 사용해 얼굴 이미지로부터 128개의 측정값을 얻어 특정 인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저희 아차차 팀원들의 얼굴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인물로 잘 분류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완성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승하차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해냈습니다. 이 3가지 서비스 말고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직접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승하차 모드 선택 버튼으로 승하차를 구분하고 직접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학생 승하차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와 운전기사님과의 비상연락처 연결 버튼까지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제작한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승하차 시간 외에 아이들의 혈액형 정보, 특이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교사의 편의성 및 자동 시스템으로 인한 학부모 신뢰도 증가, 경제적 비용 감소, 사각지대 및 불법 개조 우려 저하와 안정성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인 제언을 덧붙이자면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세부 입법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분담으로 인해 책임 분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시스템이 더 발전된다면 다양한 출석 시스템 적용, 범죄자 색출, 아동범죄 예방 등 여러 분야의 접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관리 앱의 활용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관리 어플인 키즈노트는 출석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지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앱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 화면입니다. 용진 승차입니다. 친일 승차입니다. 민지 승차입니다. 민지 하차입니다. 친일 하차입니다. 용진 하차입니다. 소연 하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화면과 같이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연동시켜 메시지 알림 기능을 기반으로 승하차 시에 실시간으로 학부모님들께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